안녕하세요. 커피 신창호, 바리스타 신창호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생두 파트, 즉 프로세싱까지 알아봤거든요. 이런 다양한 프로세싱에 따라서 커피에서 나오는 맛들이 달라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자, 근데 예전 문헌에도 보면은 이런 생두 자체를 곱게 빻아가지고 물에 타 먹었다는 기록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생두를 아무리 곱게 빻아서 물에 타 먹어봤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는 그런 커피 향미가 느껴질 수가 없어요.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즐기는 커피의 향이나 이런 맛들은 이 생두에 열을 가해서 화학적 반응들을 일으켜야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었을 때 아, 이건 커피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향미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오늘은 이러한 생두에 열을 가해서 화학적 반응들을 이끌어내는 이런 과정들, 즉 로스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본격적으로 로스팅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로스팅을 할 때 어떠한 열 에너지를 사용하는지부터 알아두는 게 중요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직접 로스팅을 하시면 어떤 열 에너지를 주도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커피 맛이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 열 에너지는 전도열입니다. 여러분들 라면 끓여 먹을 때 냄비에 물을 팔팔 끓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냄비를 손으로 잡아요, 안 잡아요? 안 잡죠. 왜냐면 뜨거울 걸 알기 때문에. 자, 우리가 냄비를 손으로 잡는 순간 어디가 뜨거워요? 이 냄비 손잡이와 맞닿는 이 손의 접촉면이 뜨겁겠죠. 근데 만약에 이 냄비를 끝까지 놓지 않고 계속 쭉 잡고 있는다 라고 한다면은 아마 여기만 계속 뜨거운 게 아니라 여기서 냄비에서 손으로 전달된 이 열이 아마 이 팔목과 어깨를 타고 나중에는 심장까지 뜨거워질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전도열입니다. 이 접촉 면적을 통해 열이 전달되지만 점점 그 안쪽까지 전달이 되는 열 에너지가 전도열의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열 에너지는 대류열입니다. 대류, 즉 공기를 통해서 전달되는 열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이렇게 있을 때 제가 가지고 있는 열보다 이 주변을 감싸고 있는 이 공기가 훨씬 더 높은 열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면 엄청 덥겠죠. 그죠? 더운 수준이 아닐 거예요. 근데 그 공기가 가지고 있는 뜨거운 열 에너지가 이 공기를 통해서 그냥 저한테 그냥 관통하면서 지나가는 이런 열 에너지가 대류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복사열인데요. 복사열은 생각보다 우리가 이 로스팅 과정에서 많이 컨트롤할 수 있거나 많이 다루는 열 에너지는 아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이런 스트롱홀드의 할로겐 같은 열 에너지들이 약간 좀 복사열을 다룰 수 있게도 이제 활용이 되고도 있습니다. 복사열은 뭐냐면 제가 이제 열을 받았어요. 어느 정도 높은 열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때 제가 가지고 있는 열 에너지가 자연적으로 밖으로 방출되는 이런 전자기적 열 에너지가 복사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뜨거운 여름날 이런 시골보다 약간 좀 이런 도심 쪽에서 우리가 더위를 더 많이 느끼는 이유는 시골보다 도심 쪽에 아스팔트가 많잖아요. 그죠? 그런 아스팔트에서 밖으로 방출되는 이런 복사열 때문에 우리가 더 더위를 쉽게 느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열 에너지들을 우리가 보통 로스팅 쪽에서 사용하고 있고 어떠한 열 에너지를 주도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로스터기의 종류들이 달라집니다. 자, 우리가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로스터기들의 구조를 한번 먼저 보면요. 일단 대부분의 로스터기가 가운데 이런 원통형의 드럼이 누워있는 형태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통형의 드럼은 가운데 축을 중심으로 일괄적으로 회전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위에는 생두를 투입할 수 있는 호퍼가 달려 있고 모든 로스터기들이 이 드럼을 뜨겁게 달굴 수 있는 화력이 존재를 하죠. 드럼 안에 생두를 투입했을 때 생두가 드럼 안에서 돌돌돌돌 돌아가죠. 그죠? 근데 이 드럼은 이 밑에 있는 화력에 의해서 뜨겁게 달궈져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드럼 안에 투입된 이 생두가 뜨겁게 달궈진 드럼 내부의 표면과 맞닿았을 때, 즉 접촉 면적이 생겼을 때 어떤 열을 받겠죠? 즉 전도열을 받겠죠. 이 전도열을 주도적으로 받는 로스터기의 종류가 보통 직화식 로스터기입니다. 자, 두 번째 로스터기는 우리가 반직화 혹은 반열풍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그림으로 한번 설명해 볼까요?
앞에서 설명한 직화식 같은 경우에는 이 투입된 생두가 이 뜨겁게 달궈진 이 드럼 내부 표면과 접촉하는 이런 면적에 의해서 전도열을 받는다는 거죠. 근데 반직화 혹은 반열풍 로스터기들은 이 로스터기에서 한 가지 역할을 더 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느냐? 밖에 있는 공기를 얘네가 빨아들입니다. 즉 흡기가 이루어져요. 그러면 밖에서 빨아들인 이런 공기는 이 드럼과 내부 화력 위를 지나가게 되면서 어떻게 되겠죠? 뜨겁게 달궈집니다. 그럼 이렇게 뜨겁게 달궈진 공기가 다시 드럼 내부 속으로 투입돼서 이런 뜨거운 공기가 드럼 내부를 관통하고 다시 밖으로 빠져나가는 공기의 흐름이 형성이 돼요. 자, 그러면은 이 드럼 안에 있던 이런 생두들은 이 드럼 내부 표면과 접촉을 하면서 뜨거운 전도열도 받지만 더불어서 안에 투입된 뜨거운 공기로 인한 대류열까지 같이 받는다라는 거죠. 즉 주도적으로 사용하는 열에너지가 직과식처럼 전도열을 주도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전도열도 사용하되 이런 대류열도 함께 사용하는 방식이 우리가 최근에 많이 사용하는 이런 반열풍식 로스터기의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세 번째로 열풍식 로스터기가 있거든요. 자, 이런 열풍식 로스터기들은 굳이 또 이런 클래식한 모양만을 따라가진 않습니다. 굉장히 좀 가지각색으로 생겼는데 이런 로링처럼 이런 반열풍식 로스터기랑 비슷하게 생긴 모양도 있고, 즉 드럼이 약간 옆으로 누워있는 형태도 있고, 최근에 나오는 이런 샘플러들에서도 이제 이런 열풍식 로스터기가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런 로스터기들은 이런 원통형 드럼이 세워져 있는 형태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얘네는 뜨거운 공기를 흡기를 한다라기보다는 인위적으로 좀 이 공기에 열을 가할 수 있는 인위적인 히팅 장치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반열풍 로스터기들의 이제 공기보다 훨씬 더 뜨거운 공기를 안으로 투입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드럼 안에 투입한 이런 생두들이 뜨겁게 달궈진 공기가 관통하면서 열을 주고 밖으로 빠져나가는 형태가 열풍식 로스터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이 드럼 안에 있는 생두들도 물론 이 뜨겁게 달궈진 이런 드럼과의 접촉으로 인해서 전도열도 받지만 이런 열풍식 로스터기에서는 조금 더 주도적으로 관여를 하는 열에너지의 종류가 대류열이라는 거죠. 로스터기 종류에 따라 실제로 사용되는 로스터기들은 어떤 모델들이 있을까요? 이런 직화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최근에 예능 프로그램 보면은 이런 연예인들이 이제 캠핑이나 오지 가가지고 이런 후라이팬에 막 생도 볶아가지고 바로 추출해서 먹는 이런 장면들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그런 후라이팬 같은 데다가 생두를 올려놓고 그냥 바로 볶는 이런 형태가 대표적인 직화식 로스팅이 되겠죠.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많이 사용하던 이런 후지로얄 같은 로스터기들이나 터키에서 만들어진 터키 브랜드의 제품들도 직화식이 많이 눈에 보였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뭐 정답이 아니라는 건 아니지만 이런 스페셜티 커피 혹은 이런 라이트 로스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대류열에 대한 활용에 대한 관심들이 조금 더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최근의 추세를 보면 이런 직화식보다는 오히려 이제 반열풍식 로스터기들을 조금 더 많이 사용하는 추세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반열풍식 로스터기들은 우리가 한 번쯤은 다 이름을 들어봤을 만한 로스터기들이 많거든요. 뭐 프로밭도 있을 거고, 기센도 반열풍식 로스터기에 속할 거고요. 우리나라 제품인 이지스터 같은 로스터기들, 그리고 제가 교육 때 사용하는 이런 부자 로스터기나 제가 매장에서 사용하는 디드릭 로스터기, 이런 로스터기들이 다 전도열과 대류열을 약간 함께 사용하는 반열풍식 로스터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열풍식 로스터기, 아까 잠깐 예를 들었었던 로링이라든지 돈 많은 자만 있을 수 있다는 그 로링 로스터기나 아니면 우리가 요즘에 샘플러로 많이 사용하는 이카와 혹은 로스트 혹은 최근에 이제 출시된 이런 링크 같은 이런 로스터기들이 다 대부분 이런 대류열을 주도적으로 사용하는 열풍식 로스터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 로스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스터들이 이제 말을 하는 이런 수치에 대한 이해가 또 필요합니다. 로스팅에서 다루는 이런 수치가 어떤 것들이 있냐 또 살펴보면 클래식한 모양의 로스터기가 이렇게 생겼다고 말씀을 드렸죠. 보통 대부분의 로스터기들의 전면부에는 온도 센서가 하나 꽂혀 있습니다. 전면부에 꽂혀 있는 이런 온도 센서를 우리가 보통 비논도라고 부르고 BT라고 부릅니다. 근데 비논도라는 단어만 들어보면은 이 꽂혀 있는 온도 센서에 그럼 드럼 안에 있는 생두랑 딱 맞닿았을 때 이 온도를 재주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그건 또 아닌 게 우리가 비논도라고 부르지만 사실 생두가 투입하지 않았을 때도 밑에서 이제 열을 가하면 이 내부 센서에서 측정되는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 말인즉슨 우리가 간단히 말해서 이제 빈 템퍼레처라고 이제 말을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이 온도 센서가 꽂혀 있는 이 주위로 생두가 투입이 돼서 이 주위로 생두가 돌아가고 있을 때 이 생두와 온도 센서 사이에 그 공간의 온도를 의미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보면 이 BT는 로스팅의 과정을 이야기할 때 가장 기준으로 많이 삼는 온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온도가 바로 ET거든요. 우리가 이 ET를 에어 온도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자, 에어 온도. 근데 BT도 안에 있는 공기의 온도를 재는 거 아닌가? 근데 에어 온도를 또 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근데 아까 반열풍실 로스터기를 설명할 때 밖에 있던 이런 공기들이 흡기가 이루어지고 이런 뜨거운 화력을 지나서 이 드럼 내부로 투입되면은 이 드럼 내부를 얘네가 관통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이 뜨겁게 달궈진 공기가 생두에 이제 대류열을 전달을 하고 결국에는 다시 밖으로 빠져나가야 새로운 공기가 들어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공기들은 이런 배기 쪽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보통 ET라고 하면은 드럼을 통과해서 밖으로 빠져나가는, 즉 드럼 내부의 환경적인 온도를 측정하는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에어온도 보면은 이 공기가 빠져나가는 이쪽에 약간 좀 꽂혀 있거나 아니면 이 끝쪽에 빠져나가는 쪽에 꽂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에는 드럼 내부에서 열을 전달하고 밖으로 빠져나갈 때 체크되는 온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온도가 뭐냐면 ROR입니다. 자, 이 ROR은 Rate of Rise의 약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즉 rise, 상승하는 비율을 뜻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ROR을 온도 상승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앞에서 설명한 BT와 ET가 있잖아요. 우리가 로스팅을 다루다 보면은 이 BT의 ROR도 있고 이제 ET의 ROR도 있어요. 그래서 ETR의 ROR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보다 주도적으로 보는 온도는 BT의 ROR입니다. 즉 BT의 온도 상승률이라는 거죠. 자, 이 온도 상승률은 우리가 설정하기에 따라서 수치가 달라질 수가 있는데, 즉 1분 단위의 ROR을 볼 수도 있고요. 30초 단위의 ROR을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흔하지는 않지만 15초 단위의 ROR로 설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 이 내가 설정한 시간, 즉 1분이면 1분, 30초면 30초, 15초면 15초, 이 시간 동안 얼마나 이 BT가 혹은 ET가 상승하고 있냐를 보여주는 수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로스팅 할 때 3분의 BT를 측정했을 때 온도가 130도였다. 근데 3분 30초에 다시 BT의 온도를 측정했더니 이 140도였다 라고 한다면은 이 3분과 이 3분 30초, 이 30초간에 130도에서 140도로 온도가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 구간의 온도 상승률은 우리가 10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내가 다시 4분의 온도를 측정했더니 147도가 측정이 됐다라고 가정을 해본다면은 앞에 3분에서 3분 30초까지는 10도가 올랐는데 얘는 뭐야? 140에서 147도까지 7도까지밖에 안 올랐네? 라고 한다면 이 구간에서의 30초당 BT의 ROR은 7이 되는 거죠. 그러면 ROR 값이 상대적으로 높았다가 낮아진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들어도 사실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네. 예전에는 이제 무작정 BT만 보고 볶는 분들이 많았는데 최근에 로스팅을 할 때는 이런 우리가 이런 온도의 그래프들을 볼 수 있는 로그 프로그램도 많이 등장했기 때문에 이 ROR 값을 어떻게 보면 BT만큼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크게 우리가 이 정도 수치만 가지면 어느 정도 이 로스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래프를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